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내가 덕후 갔다가 좀 재밌는 걸 봤거든. 이런 사람들은 결혼 못함. 어떻게 보면 결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잖아. 나는 순간,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괜히 찔리잖아.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봤어. 봤는데, 맨 처음 듣고 내가 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짧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장기간 못 만나는 대부분이 개인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고. 결혼을 못한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는 걸 꺼리고 타인의 삶에는 관심이 적으며 자신만을 생각하고 비교적 정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고 이성적인 편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나 맨 처음 듣고 씨발 이거 나 아니야? 맨 처음에 보면서 정이 없진 않아. 나는 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차별을 난 철저하게 두잖아. 나는 항상.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나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읽었지. 무조건 더치페이 혹은 내가 빚졌다 생각하면 전부 대가금. 이거는 세모. 저는 오히려 내가 좀 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내놓고 이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 약간 그런 편이고 내 사람이 아닌 타인에겐 국물도 없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반대인 것 같아. 나는 좀 내 사람한테 조금 더 엄격한 부분이 있고 타인들에겐 조금 관대한 편이 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 그리고 카톡이나 연락이 귀찮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 나는 이게 연락 오는 거 고지고대로 다 보면 난 재밌던데. 그리고 자존심이 매우 강함이라고 하는데 조금 강해 보이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제 나는 약간 그 내 자신의 그 프라이드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약간 그 베지터 같은 느낌이 있어. 그리고 눈치가 빠르면 타인의 생각을 잘 읽음. 난 눈치 빠르지. 그리고 매우 현실적이고 그렇지. 생각이 지나치게 많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모든 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둔데 선 넘어온 거 굉장히 나 이거 엄청 싫어해. 나 이거 엄청 싫어해. 나는 이거 진짜 아니 요새는 보면 이게 선을 넘는 게 근데 이상하게 넘어온다니까. 되게 친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 진짜.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이해와 수용을 잘하면 개방적. 내가 그렇잖아. 이거는 어디까지나 왓다시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딱히 난 설득할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좀 자기 생각이 다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와 되게 쥐와우 하긴 하지만 뭐 결국엔 이래가지고 이성을 만나는 시작은 매우 순조롭지만 오래 만나기에는 굉장한 이거 목이 왜 이러냐,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머릿속은 계산이 될지라도 모르는 척 넘어가야지 오래 간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기에 맞는 것도 많고 좀 나랑 좀 다른 것도 많았어. 근데 마지막은 조금 그런 게 오래 가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난 만나면 좀 오래 가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여자 만나서 오래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쭉쭉쭉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개인주의가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 개인주의 성향은요. 사람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해주는 걸 굉장히 싫어요. 남들에게.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면 그 남녀 관계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족하게 생각한 걸 안 하느냐가 중요하거든. 그거 되게 칼같이 잘 지키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오래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한다 하더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더 잘하지 않나? 이런 사람 둘이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되게 결혼을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 약간 이게 갸웃갸웃했거든. 그래서 여기 반응을 봤어. 근데 이게 무명의 덕후잖아. 보통 여기 좀 늙은 여자들이 좀 많단 말이야. 20대 애들도 많은데 30대 아줌마, 40대 아줌마들 되게 많거든. 근데 전부 다 이제 그 자기 비혼 예찰론자들이 전부 다 나왔어. 그래서 응, 그래서 난 비혼이야. 그래서 이거 완전 내 얘기야. 완전 나야. 막 이러면서 그지? 그리고 그 와중에는 얘기다 자기도 예민해서 잠도 혼자 자야 된다는데 나도 그래. 잠 나는 좀 혼자 자야 되는데 근데 내가 잠을 혼자 자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사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요. 나는 내가 같이 자면 다음날 좀 피곤한 게 좀 싫거든. 같이 자면 다음날 난 좀 피곤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일하는데도 컨디션이 좀 떨어지고 그런데 근데 가끔 이렇게 안고 자면 되게 좋단 말이야. 이렇게 딱 안고 자면 그 옥시토신, 세로토닌 나오는 게 느껴지거든. 그게 가끔은 필요한데 이게 매일 되면 피곤해. 매일 되면 힘들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지금 몸이 좀 커졌잖아. 몸이 커지면서 옛날보다 코를 골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코 고는 소리가 좀 커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깨거든. 이렇게 내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결국에는 여기 있는 수많은 여자들이 전부 다 자기라고 하더라고. 감정 소모하기가 싫다. 이건 전부 다 나다. 소름이다. 결혼하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이런 여자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 사실. 이런 여자를 본 적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야, 나 이런 여자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이런 여자 만나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 생각해봐. 자기가 빚졌다 생각하면 전부 다 갚으려고 해. 그지? 그러면서, 내 사람 아닌 타인이 국물도 없고, 이게 개인주의 성향의 자존심도 되게 높고, 그지? 현실적이면서, 그지?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좋은 여자가 어디 있어. 근데 다들 여자들이 이렇게 공감하길래 내가 이걸 한번 반대로 바꿔봤거든. 그러니까 이거 반대면 그러면 결혼을 한다는 소리잖아. 그지? 바꾸니까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 이게 뭐냐면 이성을 단기간 만나는 대부분의 집단주의 성향의 소유자, 자신의 문제는 타인이 전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며 남에게 도움받는 걸 즐겨, 자신의 삶에는 관심이 적으며 타인만을 생각하고 비교적 정이 많이 많다는 말을 들고 되게 감성적인 편이야. 무조건 내놔 혹은 내가 빚졌다 생각해도 전부 갚지 않으면서 절대로 갚지 않고 타인이 아닌 내 사람에게 국물도 없고, 그리고 카톡이나 연락이 겁나 좋다. 단톡방 좋아하고 개인 시간 연락 오면 만세. 그래서 보통 막 단톡방 몇 개씩 있잖아. 뭐 맘카페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다 있고, 그리고 자존감이 매우 낮다라는 것들, 그리고 눈치가 없으며 타인의 생각을 못 읽을 뿐더러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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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현실적이야. 그리고 생각이 지나치게 없어. 생각이 현실적이지도 않는데 생각도 없어. 그리고 모든 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두지 않으며 반대로 선을 겁나 세게 넘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타인에게 무한대적으로 강요를 한다라는 걸 보니까 이런 여자들은 굉장히 내가 많이 봤거든. 내가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반대로 하니까 진짜 결혼한 여자들의 진짜 특징으로 반대로 놓고 내면 또 이게 맞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 나도 이거 보면서도 약간 어리둥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반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사람들이 반대로 이제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하느냐 할 때 그렇진 않거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일전에 얘기한 적 있지만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자잘한 잔가지들도 중요하지만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난 크게 이제 뭐 객과 사람과 고양이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고, 한국은 좀 객과들이 많은 편이지. 그지? 외로움에 대한 내성이 좀 많이 약한 편이고 치대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약간 좀 하독한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식 연애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들 이제 토로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 만날 때도 한국 남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연락적인 부분이거든. 연락을 잘 안 해. 일본 여자들은 보통 그렇단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끼리 만나면 돼요. 그 결혼이라는 게 획일적인 게 아니잖아. 그 둘만 맞으면 그 둘만의 그런 결혼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단편적으로 딩크라는 것도 그렇잖아. 딩크라는 것도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하고 출산을 안 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는데 애 낳기 싫어하는 남자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이 만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뭐 물론 이제 내 친구 중에 딩크 하나 있었는데 결국에는 딩크의 끝이 베이비로 끝나긴 하더라고.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그래 끝나긴 했지만, 근데 뭐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근데 그런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 너무 독립적이고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목매는 것 자체가 적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 그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고양이과 인간인데 외로움에 대한 내성 자체가 좀 강한 편이거든.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여자랑 한번 헤어지면 쉴 새 없이 연애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끊어지게. 근데 나는 좀 한번 연애를 좀 진하게 한 다음에 끊어지면 좀 쉬는 편이거든. 굳이 내가 진짜 좋다 싶은 연애 아니면 나 애초에 시작하잖아.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하는 거 훨씬 더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양이 키우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은 결혼 못함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고양이를 키우면 결혼을 못함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냥 이거를 한번 반대로 한번 거꾸로 해보니까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너무 깊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반대로 바꿔보니까 너무 재밌지 않냐. 그래서 요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